고객님, 정말 죄송한데 카드가 승인 거절되네요. 한도 초과는 아닌 것 같고 카드사에서 막아놓은 것 같습니다. 정민은 병원 접수처의 차가운 대리석 위에 손을 올린 채 멍하니 직원을 바라보았어요. 몸살 기운 때문에 온몸의 뼈마디가 쑤시고 머리는 깨질 듯이 울리고 있었죠. 아침부터 식은땀을 흘리며 간신히 찾아온 병원이었는데 단말기에서는 야속한 경고음만 반복해서 울려 퍼졌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잘 썼거든요. 다시 한 번만 확인해 주시겠어요? 정민의 간절한 부탁에 직원이 다시 카드를 긁어보았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승인 거부. 뒤에서 기다리던 환자들의 따가운 시선이 정민의 등에 꽂혔죠. 헛기침 소리와 함께 아픈 사람 앞에 두고 뭐 하는 거야 라는 투덜거림이 들려왔어요. 정민은 수치심에 목덜미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지갑 구석에 비상용으로 넣어두었던 다른 카드까지 꺼내 밀어 넣었지만 기계는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똑같은 소음을 내뱉었어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이 카드도 사용 정지 상태예요. 직접 카드사에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다음 환자분 먼저 도와드려도 될까요? 직원의 말에 정민은 대답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도망치듯 자리를 비켰어요. 병원 로비 구석 의자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카드사 고객센터 번호를 눌렀죠. 신호음이 들리는 그 짧은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네, 고객님. 상담원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 카드 2개가 갑자기 정지됐다고 해서요. 지금 병원인데 결제가 안 돼서 너무 당황스러워요. 이유가 뭔가요? 상담원의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한참 동안 이어지더니 이내 심각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객님, 확인해 보니 고객님 명의의 카드 2장 모두 부정 사용 및 사기 의심 거래로 인해 오늘 오전 본사에서 긴급 정지 처리했습니다. 최근 사흘간 고객님의 평소 소비 패턴과는 완전히 다른 고액 결제가 여러 건 발생했거든요. 본인이 직접 사용하신 게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액 결제요? 저는 요 며칠 아파서 집에만 있었는데요. 마트 간 게 전부예요. 정민의 목소리가 커지자 주변 사람들이 힐끗거렸지만 지금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상담원이 불러주는 내역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죠. 지난주 목요일 저녁 강남의 엠버 호텔에서 80만 원 결제되셨고요. 금요일 오후에는 청담동 명품 편집숍에서 230만 원,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백화점 주얼리 매장에서 420만 원이 일시불로 결제되셨어요. 여기에 현금 서비스 300만 원까지 추가되어 총액이 100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이거 고객님이 쓰신 거 아니신가요? 순간 정민은 심장이 발바닥 밑으로 툭 떨어지는 기분을 느꼈어요. 호텔? 명품 가방? 400만 원짜리 보석? 평생 시장 바닥에서 1000원짜리 한 장 아끼려고 흥정하며 살아온 정민에게는 꿈에서나 나올 법한 금액이었죠. 머릿속에 번뜩하며 스쳐 지나가는 얼굴이 있었어요. 지난주 내내 접대다 영업이다 핑계를 대며 자정이 넘어 들어오던 남편 도연이었죠. 혹시 그 결제된 장소들 위치 좀 알 수 있을까요? 정민은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물었어요. 상담원이 불러준 장소들은 도연의 사무실 인근과 그가 자주 간다던 거래처 근처였어요. 정민은 배신감에 눈앞이 핑 돌았죠. 아내는 몸이 아파 병원비 10,000원을 결제 못해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 남편이라는 작자는 아내 명의의 카드를 들고 나가 수백만 원짜리 사치를 부리고 다녔다니. 정민은 병원을 뛰쳐나와 곧바로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대여섯 번 울린 끝에야 도연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죠. 아, 왜 자꾸 전화질이야? 나 지금 영업 미팅 중이라니까.
당신 지금 어디예요? 내 카드 명의로 호텔 가고 명품 사고 주얼리 산 거 당신 맞지? 지금 카드 다 정지됐다고 상담원이 그러는데 이게 다 뭐야? 정민의 날선 외침에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내 도연은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죠. 아, 너 미쳤어? 어디서 남편한테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그거 다 사업상 어쩔 수 없이 쓴 거야. 거래처 부장이 이번에 새로 장가들었다는데 거기 와이프한테 점수 좀 따야 계약이 풀릴 거 아냐? 그래서 가방 하나 해주고 목걸이 하나 사준 게 그렇게 아깝냐? 뭐라고요? 거래처 사람한테 400만 원짜리 목걸이를 사줘요? 당신 제정신이에요? 나는 지금 아파서 병원 왔다가 진료비도 못 내서 쫓겨나듯 나왔는데 당신은 남의 여자한테 명품을 갖다 바쳐? 남의 여자라니. 우리 집안 먹여 살려줄 귀한 손님이지. 그리고 4명의 카드가 한도가 높으니까 잠깐 빌려 쓴 거 가지고 유난 떨지 마. 내가 나중에 돈 벌어서 다 갚아줄 거 아냐? 부부 사이에 내 돈 따지는 거 정말 정 떨어진다. 나 바쁘니까 끊어. 전화는 냉정하게 끊겼고 정민은 길 한복판에서 폰을 쥔 채 바들바들 떨었어요. 나중에 돈 벌어서 갚겠다는 말은 지난 10년 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거짓말이었죠. 정작 생활비는 정민이 친정에서 물려받은 작은 상가 월세로 꾸려왔고 도연이 벌어온다는 돈은 구경조차 해본 적이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민의 가슴 속에서는 서늘한 분노가 차올랐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시어머니 병원비 대느라 적금 깨고 시누이 혼수해준다고 친정 엄마 유품까지 팔았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거실 소파에 대자로 뻗어 있는 도연이 보였어요. 미팅 중이라더니 벌써 퇴근해서 맥주캔을 따고 있었죠. 정민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고개조차 돌리지 않은 채 도연이 툭 던졌어요. 야, 왔냐? 아까 전화해서 지랄하는 바람에 계약 분위기 다 망쳤잖아. 책임질 거야? 그리고 나 배고프니까 빨리 밥이나 차려. 얼큰한 국물 좀 하고. 정민은 가방을 바닥에 던지듯 내려놓고 도연 앞에 섰어요. 내 카드 다 내놔요. 당장. 아, 정지됐다며. 정지된 걸 어디다 써? 내가 나중에 풀어서 줄게. 지금은 좀 쉬자고. 당신이 뭔데 내 카드를 풀고 말고 해? 당장 내놓으라고. 안 내놓으면 경찰에 도난 신고할 거야. 가족이라도 동의 없이 쓰면 절도인 거 알지? 정민의 서슬 퍼런 기세에 도연이 주춤하며 지갑에서 카드 2장을 꺼내 던졌어요. 얘따 가져가라 가져가. 치사해서 정말. 야, 너 진짜 변했다? 사람이 왜 이렇게 속이 좁아졌어? 다 잘 되자고 한 일인데 그걸 이해 못하냐? 가족? 당신 입에서 가족이라는 말이 나와? 내가 병원비가 없어서 망신당할 때 당신은 다른 여자 목에 다이아몬드 걸어주고 있었잖아. 그게 가족이야? 아, 시끄러워. 영업이라니까 그러네. 너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생각하는 수가 있어. 마누라가 남편 앞길 막는데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냐? 됐으니까 밥이나 차려. 도연은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큰 소리를 쳤어요. 정민은 어이없는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죠. 예전 같으면 눈물을 흘리며 주방으로 들어갔겠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정민은 그 자리에서 카드사에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네, 상담원님. 아까 정지시킨 카드요. 해제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즉시 분실 신고가 아니라 영구 탈퇴 처리해 주세요. 제 명의로 된 모든 가족 카드와 하이패스, 연계된 모든 결제 수단을 이 시간부로 전부 해지하겠습니다.
네, 본인 맞습니다. 지금 바로 처리해 주세요. 옆에서 맥주를 마시던 도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어요. 아, 너 미쳤어? 그걸 다 해지하면 내 차 기름은 뭘로 넣고 접대비는 어떻게 결제하라고. 당장 취소해. 도연이 달려들어 폰을 뺏으려 했지만 정민은 차갑게 몸을 피하며 상담원에게 마지막 확답을 듣고 전화를 끊었어요. 이제 당신이 알아서 해. 영업비든 접대비든 당신 능력으로 벌어서 당신 카드로 써. 내 카드로는 단돈 10원도 못 쓸 줄 알아. 정민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어요. 밖에서 문을 발로 차며 소리를 지르는 도연의 욕설이 들려왔지만 정민은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죠. 10년 넘게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 하나를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죠. 정민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예전에 몰래 준비해 두었던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이제 내가 직접 부숴줄게. 기대해도 좋아. 정민의 눈빛에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다짐이 서려 있었어요. 아픈 날 카드가 멈췄던 그 순간은 정민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이기도 했으니까요. 영업비? 이게 당신이 말하는 그놈의 피 같은 영업비라는 거야? 정민은 거실 식탁에 앉아 밤새 출력한 카드 내역서 뭉치를 바닥에 내팽개쳤어요. 프린터가 비명을 지르며 뱉어낸 종이들은 거실 바닥을 하얗게 덮어버렸죠. 정민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손가락 끝은 분노로 인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내역서 그 어디에도 마트에서 산 계란 한 판, 약국에서 산 몸살약 한 갑의 기록은 없었어요.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건 듣기만 해도 눈이 휘둥그레지는 화려한 이름들이었죠. 정민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지도 앱을 켜서 하나하나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청담동 명품 편집쇼, 압구정 주얼리 부티크, 강남 5성급 호텔 라운지. 화면에 뜨는 매장 사진들은 정민이 평생 단 한 번도 발을 들여보지 못한 다른 세상 사람들의 전유물 같은 곳들이었어요. 정민의 가슴이 돌덩이로 눌린 듯 답답해졌죠. 특히 정민의 눈을 의심케 한 건 일주일 간격으로 반복된 똑같은 명품 매장의 결제 기록이었어요. 이게 영업이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명품 가방을 갖다 바치는 게 무슨 영업이야? 정민의 목소리가 떨리다 못해 갈라졌어요.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져 호텔 숙박료 85만 원이라는 글자를 번지게 만들었죠. 정민은 달력을 가져와 도연의 외박 날짜와 카드 결제일을 대조하기 시작했어요. 결과는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했어요. 지난달 23일 금요일 지방 출장 간다더니 강남 호텔에서 잤네. 이번 달 5일 토요일 거래처 골프 모임 간다던 주말에도 호텔이야. 그리고 12일 목요일 밤늦게 술 냄새 풍기며 들어온 날은 이태원 레스토랑에서 60만 원을 썼고 정민은 달력 위에 빨간색 펜으로 동그라미를 쳤어요. 그때 안방 문이 열리며 도연이 머리를 수건으로 털며 어슬렁거리고 나왔어요. 너 아침부터 안 자고 뭐하냐? 웬 종이를 이렇게 다 뽑아놨어? 도연이 바닥에 종이를 힐끗 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정민은 타오르는 눈빛으로 도연을 쏘아보며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죠. 이거 설명해봐요. 영업비라면서 주말에도 호텔에 가고 평일 낮에 명품 매장에서 수백만 원씩 긁는 이유가 뭐야? 아, 또 그 소리야? 거래처 사람들 비위 맞추는 게 쉬운 줄 알아? 부장들이 주말에 골프 치고 피곤하다고 하면 호텔 잡아주는 게 예의고 계약 따내려면 그 집 마누라들 환심 사는 게 기본이야. 너는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그런 모양인데 이거 다 투자라고. 투자? 그럼 이 영수증은 뭔데? 여성복 5 사이즈 원피스 230만 원.
내 사이즈는 66인 거 알지? 거래처 부장부인 사이즈는 어떻게 알아서 이렇게 딱 맞춰 사준 거야? 그것도 3번이나 같은 곳에서. 정민이 영수증 3장을 도연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어요. 도연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심하게 흔들렸죠. 하지만 그는 이내 뻔뻔하게 대꾸했어요. 그거야. 매장 직원이 제일 잘 나가는 사이즈라고 추천해 준 거지. 내가 사이즈를 어떻게 알아? 그냥 주는 대로 결제한 거야. 거짓말 마. 여기 이태원 레스토랑 예약 내역 봐. 예약자 최도연, 인원 2명. 거래처 부장이랑 둘이서 60만 원짜리 코스 요리 먹으면서 데이트라도 했어? 여기 노키즈존의 커플 전용 레스토랑이야. 부장이 여자야? 아, 진짜. 사람을 왜 이렇게 미치게 만들어? 남잔데 분위기 좋은 데서 대접 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너 지금 나 의심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도연이 오히려 버럭 소리를 지르며 식탁을 내리쳤어요. 정민은 헛웃음이 나왔어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와이프 카드로 바람을 피우면서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을까요? 영업이면 법인카드를 써야지. 왜 4명의 카드를 가져가서 이 난리를 쳐? 당신 카드 있잖아. 법인카드는 한도가 쥐꼬리만 해서 그래. 그리고 내 카드는 알잖아. 잠깐 막혀 있는 거. 막힌 게 아니라 연체돼서 정지된 거겠지. 작년에도 내가 내 상가 월세 받은 걸로 당신 카드값 500만 원 갚아줬잖아. 그때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더니 이제는 내 카드로 딴 년이랑 호텔을 다녀. 정민의 외침에 도연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어요. 끝까지 잡아떼던 도연은 이제 아예 말을 돌리기로 작정한 듯 보였어요. 아, 말 조심해. 딴 년이라니? 너 진짜 제정신 아니구나? 몸이 아프더니 머리까지 어떻게 된 거야? 너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집 못 들어와. 안 들어와도 돼. 아니, 이제 못 들어오게 될 거야. 내가 오늘 카드 사가서 명예 분리 신청하고 당신이 쓴 거 다 부정 사용으로 신고할 거니까. 당신이 쓴 그 명품, 그 호텔비, 당신이 직접 갚아. 난 이제 당신 빚더미에 내 인생 안 던져. 정민이 서류를 챙겨 일어서자 도연이 당황한 듯 정민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어요. 너 미쳤어? 그거 신고하면 내 신용은 어떻게 되고 내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라고. 당장 그만둬. 내 신용 망가뜨릴 때는 생각 안 했어? 당신이 망하든 말든 내 알 바 아냐. 이제 우린 끝났으니까. 정민은 도연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밖에서 문을 발로 쾅쾅 차며 문 열어. 미친 거 아냐? 라고 소리치는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정민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그때 정민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발신인은 시어머니였죠. 정민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받지 않고 전원을 꺼버렸어요. 시댁 식구들이 전화하는 이유는 뻔했거든요. 도연의 카드 정지 소식을 듣고 돈 내놓으라고 난리를 칠 게 분명했죠. 밤이 깊어가는 동안 정민은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남자 하나 믿고 시작한 결혼 생활이 이토록 추악한 영수증 더미로 남을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슬퍼할 시간도 아까웠어요. 최도연, 네가 그 여자한테 사준 그 화려한 선물들, 그게 내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거야.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 테니까. 정민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전쟁의 시작이었고 정민은 이 전쟁에서 절대 패배할 생각이 없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은 아침 6시, 정민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하며 정적을 깨뜨렸어요. 부은 눈으로 화면을 확인하니 아가씨라는 세 글자가 떠 있었죠. 정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받았어요. 평소에는 연락 한 번 없던 신우이 미정의 전화가 이 시간에 걸려온 건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니었거든요. 언니, 저예요.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전화기 너머 미정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정민은 침대에서 일어나 앉으며 차갑게 물었죠. 무슨 일이에요, 이 새벽에? 언니, 오빠랑 크게 싸웠다면서요? 엄마한테 새벽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오빠가 지금 집에도 못 들어가고 밖에서 방황하고 있다는데 언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정민은 이를 악물었어요. 어젯밤 거실 소파에서 코를 골며 자던 도연이 언제 시댁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건지 그 뻔뻔함에 치가 떨렸죠. 싸운 게 아니라 사실을 확인한 거예요. 도연 씨가 내 카드로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요. 아가씨도 오빠한테 들었을 거 아니에요? 언니, 오빠가 요즘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그래요. 위에서는 영업 실적 압박이지, 밑에서는 치고 올라오지. 오빠 정말 죽고 싶다는 말까지 한다고요. 영업하다 보면 접대비도 쓰고 선물도 돌리고 그러는 거지. 그걸 일일이 내역 뽑아서 남편을 들볶아야겠어요? 미정에 쏘아붙이는 말에 정민은 허탈한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영업 실적이 안 나오면 지출을 줄이는 게 상식 아닌가요? 남의 명의 카드로 수백만 원짜리 명품을 사고 호텔을 드나드는 게 아가씨가 생각하는 성실한 가장의 모습인가 보죠? 그게 어떻게 남이에요? 부부 사이에. 언니 정말 무섭네요. 오빠가 물건 하나라도 더 팔려고 발바닥에 땀 나도록 뛰어다니는 건 안 보이고 카드값 몇 푼 나간 것만 눈에 들어와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계산적이에요? 미정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자 정민은 폰을 귀에서 조금 떼었어요. 그리고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죠. 아가씨, 오늘 나한테 전화한 진짜 이유가 뭐예요? 단순히 오빠 편들려고 이 새벽에 전화한 건 아닐 텐데요. 언니가 너무 매정하게 구니까 그렇죠. 오빠가 회사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쓴 건데 그걸 부정사용이니 뭐니 하면서 카드 정지까지 시키면 오빠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요? 당장 오늘 접대할 곳도 있다는데 언니가 오빠 체면 다 깎아먹을 작정이에요? 체면요? 내 이름으로 빚더미 앉게 생긴 내 체면은요? 아가씨, 부부끼리 카드 빌려 쓰는 게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갚으면 그만이라고요? 당연하죠. 가족이잖아요. 오빠가 남이에요? 돈 좀 융통해서 쓰고 나중에 벌어서 채워놓겠다는데 그걸 못 기다려서 남편을 도둑놈 취급해요? 정민은 차가운 냉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대화의 방향을 틀어 미정의 허점을 파고들었죠. 그런데 아가씨, 오빠가 내 카드 가져가서 쓰고 다닌 거 아가씨는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알아요? 오빠는 나한테 접대비라고 하던데 아가씨한테는 빌려 썼다고 말을 바꿨나 보죠? 순간 전화 너머로 미정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그게 오빠가 엄마한테 하소연하니까 옆에서 들었죠. 언니가 카드 때문에 사람 잡는다고요. 그래요? 그럼 그 카드 내역 중에 청담동 명품 매장에서 결제된 230만 원짜리 가방 내역도 들었겠네요? 그날 오빠가 거기 왜 갔는지도 알아요? 그거야. 아까 말했잖아요. 거래처 부장 부인 선물이라고. 정민은 이제 확신을 가졌어요. 어제 미정의 SNS에서 보았던 화려한 사진 한 장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아가씨, 며칠 전에 SNS에 올린 그 신상 명품 가방 말이에요. 청담동 매장 쇼핑백 들고 환하게 웃고 있던 사진. 그거 친구가 선물해줬다고 써놨던데 그 친구 이름이 혹시 최도연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미정의 당황한 기운이 휴대폰으로 전해지는 것 같았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언니 지금 생사람 잡는 거예요? 그거 우리 동호회 친구들이 돈 모아서 생일 선물로 사준 거예요. 언니가 뭔데 내 사생활까지 뒤져보고 난리예요? 미정이 소리를 질렀지만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정민은 멈추지 않고 몰아붙였어요.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네요. 오빠가 내 카드로 청담동 매장에서 가방을 결제한 날이랑 아가씨가 그 매장 쇼핑백을 들고 사진을 올린 날이 정확히 일치하거든요. 시간대까지 아주 비슷하게요. 언니, 지금 저 의심하는 거예요? 제가 오빠 꼬드겨서 가방이라도 뜯어냈다는 거예요? 어머, 진짜 기가 막혀서. 언니 평소에 나 무시하고 촌스럽다고 생각하더니 이제는 도둑년 취급까지 하네.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에요. 아가씨, 그동안 오빠가 내 돈으로 아가씨 용돈 주고 가방 사줄 때 옆에서 같이 좋아했죠? 올케 언니 등골 빼먹는 거 알면서도 입 싹 닫고 가족 운운하며 나를 가스라이팅 한 거잖아요. 미정은 이제 이성을 잃은 듯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아, 너 진짜 미쳤구나. 그래, 오빠가 나 가방 하나 사준 게 뭐가 어때서.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와서 한 게 뭐가 있다고 이 난리야. 오빠가 번 돈으로 네가 호의호식하는 줄 알았더니 순전지 생각만 하는 이기적인 년이었네. 너 같은 건 우리 집안 며느리 자격도 없어. 정민은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요. 그 자격 내가 먼저 반납할게요. 그리고 아가씨, 그 가방 잘 간직해요. 조만간 그 가방이 아가씨랑 오빠 발목을 어떻게 잡게 될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정민은 미정의 악을 쓰는 소리를 뒤로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침대 위에 폰을 던져버린 정민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신우이라는 작자는 올케의 돈으로 명품 가방을 두르고는 뒤에서는 오빠를 부추겨 아내를 정신병자 취급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민은 다시 폰을 집어들어 미정의 SNS를 캡처했어요. 선물 받은 날 친구야 고마워라는 가식적인 문구와 함께 찍힌 사진들. 정민은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저장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거울 속에 정민은 수척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어요. 안방 문을 열고 나가자 소파에서 술 냄새를 풍기며 자고 있는 도연이 보였죠. 정민은 조용히 현관으로 가서 구두를 신었어요. 어이, 어디가? 아침부터 누굴 만나러 간다고 유난이야? 도연이 부스스 눈을 뜨며 물었지만 정민은 대꾸조차 하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 내 말 안 들려? 너 정말 끝까지 이럴 거야? 너 오늘 카드 안 풀어주면 나 진짜 가만 안 있어. 뒤에서 들려오는 도연의 비겁한 협박을 뒤로 한 채 정민은 계단을 내려갔어요.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고 다짐이었어요. 전부 한패였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나를 갉아먹고 있었던 거야. 정민은 주먹을 불끈 쥐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그 체면과 돈을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빼앗아 주겠다고 맹세하면서 말이죠. 정민은 집 근처 후미진 골목의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커피를 시켰지만 속이 뒤틀려 한 모금도 넘기지 못했죠. 떨리는 손으로 가방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가죽 수첩 하나를 꺼냈어요. 무려 5년 전 정민의 인생이 한번 무너졌던 그날의 기록이 고스란히 담긴 수첩이었죠. 먼지 쌓인 페이지를 한 장씩 넘길 때마다 정민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어요. 당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적어 내려갔던 남편의 카드 내역들이 오늘 아침 출력한 종이 더미와 소름 끼칠 정도로 일치하고 있었거든요. 강남 호텔 70만 원, 이태원 레스토랑 55만 원, 명품 매장 180만 원.
정민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어요. 장소만 조금 바뀌었을 뿐 결제 금액의 규모와 소비의 흐름이 지금과 판박이었죠. 5년 전 처음 도연의 외도를 잡았을 때 그는 정민의 발치에 엎드려 눈물 콧물을 쏟으며 이렇게 말했었어요. 정민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일하다가 거래처 사람들하고 엮여서 분위기에 휩쓸린 거야. 내 본심이 아니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 너랑 우리 식구들 없으면 죽어. 그때 정민은 그 가식적인 눈물을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죠. 아이도 없던 시절이었지만 10년 넘게 쌓아온 정이라는 게 뭔지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이 정민의 눈을 가렸던 거예요. 도연이 사고를 쳐서 한도 끝까지 차오른 카드값을 메우기 위해 정민은 친정 엄마에게 물려받은 폐물까지 몰래 팔고 사채나 다름없는 대출까지 받아 빚을 갚아주었어요. 남편 기죽이기 싫다는 일념 하나로요. 그때 그게 실수라고 믿었던 내가 세상에서 제일 미친년이었어. 정민은 비릿한 실소를 터뜨리며 중얼거렸어요. 눈물 한 방울이 수첩 위로 툭 떨어져 5년 전의 기록을 얼룩지게 만들었죠. 최근의 카드 내역과 과거의 기록을 나란히 놓고 대조해 보니 기가 막혔어요. 호텔 숙박 후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그리고 명품 가방 선물과 현금 서비스 인출.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정해진 공식처럼 반복되고 있었어요. 이건 실수가 아니야. 최도연, 이건 내 인생의 패턴이었던 거지. 정민은 주소를 다시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5년 전 외도 상대가 살던 지역인 분당이라는 단어에 시선이 멈췄어요. 이번 카드 내역에도 분당 지역의 카페와 일식집 결제건이 3건이나 포함되어 있었죠. 정민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설마 아직도 그 여자랑 만나고 있는 거야? 아니면 또 분당이야? 정민은 과거 도연의 휴대폰에서 몰래 훔쳐봤던 이름 석자를 떠올렸어요. 도연이 술에 취해 실수로 정민에게 보냈던 유진아, 보고 싶어라는 메시지의 주인공. 정민은 곧바로 포털 사이트와 SNS를 뒤지기 시작했지만 유진이라는 흔한 이름과 지역 정보만으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어요. 분당에서의 결제 날짜가 모두 도연이 골프 모임이라며 집을 비웠던 주말이었다는 사실이었죠. 정민은 비참한 기분이 들어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어요. 5년 전 도연이 했던 비굴한 변명들이 귓가에 환청처럼 맴돌았어요. 술 먹고 정신이 없었어. 기억도 안 나. 다시는 안 그럴게. 그때의 용서는 도연에게 반성의 기회가 아니라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는 면죄부였을 뿐이었어요. 정민은 수첩을 덮으려다 펜을 들어 마지막 빈칸에 글자를 써내려갔어요. 5년 전과 똑같은 패턴. 실수가 아니라 반복. 용서는 이 쓰레기에게 면죄부였을 뿐이다. 그때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도연이었죠. 정민은 냉기 어린 눈으로 액정을 바라보다가 수신 거부를 눌렀어요. 뒤이어 문자가 도착했어요. 야, 너 어디야? 적당히 좀 하고 집에 들어와서 얘기해. 부부 사이에 이게 무슨 추태야? 정민은 문자를 읽자마자 삭제해버렸어요. 추태? 와이프명의 카드로 바람을 피우고 다닌 놈이 입에 담을 단어는 아니었죠. 곧바로 시어머니 옥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정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받았어요. 너 지금 제정신이야? 어디 시어머니 전화를 안 받고 이 난리야. 당장 집으로 안 튀어와? 옥자의 날카로운 고함이 카페 안에 울려 퍼졌어요. 정민은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죠. 어머님, 저 지금 밖에 있습니다. 밖은 무슨 얼어 죽을 밖이야. 아침부터 남편 밥도 안 차려주고 집을 나가면 어떡해. 도연이가 지금 속이 타서 죽으려고 하잖아.
너 혹시 도연이 카드 막았니? 얘가 지금 밖에서 결제가 안 된다고 난리잖아. 정민은 헛웃음을 삼키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옥자는 아들의 잘못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아들의 카드 한도 걱정뿐이었죠. 어머님, 아드님이 그 카드로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알고는 계시는 거예요? 5년 전이랑 똑같아요. 지금도 다른 여자 만나면서 제 카드로 명품 사고 호텔 다니고 있다고요. 아,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영업하는 남자가 밖에서 사람 만나다 보면 여자도 좀 섞여 있고 그러는 거지. 그걸 안 사람이 돼서 넓은 아량으로 안아주지는 못할 망정. 어디서 감히 외도라는 소리를 입에 올려? 내가 평소에 남편 기를 죽이니까 도연이가 밖으로 도는 거 아냐? 이게 다 내 탓이야. 옥자의 아나무인 격인 태도에 정민은 전화를 귀에서 조금 떼서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목소리만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서늘했죠. 어머님, 저 이제 예전의 정민이 아니에요. 5년 전에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바보 같은 생각에 참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아드님이 저지른 일, 이제 어머님이 직접 수습하세요. 뭐,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야? 너 당장 안 오면 내가 사돈 어른한테 전화해서 너 교육 어떻게 시켰냐고 따질 줄 알아. 너네 친정 다 뒤집어 놓을 거라고. 친정 부모님을 들먹이는 옥자의 말에 정민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어요. 사돈 어른요? 저희 부모님 이름 그 더러운 입에 올리지 마세요. 그리고 오실 필요 없어요. 저 집으로 안 돌아가니까요. 이제 도연 씨랑은 법원에서나 보게 될 거예요. 끊으세요. 너 뭐 하는 짓이야? 옥자의 비명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정민은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단 한 번의 망설임 없이 전원을 꺼버렸죠. 정민은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친구가 예전에 꼭 필요할 때 쓰라며 건네주었던 명함이었죠. 최도현, 당신이랑 당신 식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잘난 가족이라는 굴레. 이제 내가 아주 처참하게 찢어발겨줄게. 정민은 명함을 손에 꽉 쥐었어요.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거칠게 닦아냈죠.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잔인한 복수를 다짐하는 선전포고였어요. 이제 정민에게 남은 건 단 하나, 그들을 지옥 끝까지 끌고 내려가는 일뿐이었어요. 정민은 변호사 사무실 대기실 소파 끝에 몸을 구부리고 앉아 있었어요. 무릎 위에 놓인 휴대폰 화면은 잠시도 쉬지 않고 파르르 떨리며 빛을 내뿜고 있었죠. 액정 위로 선명하게 박히는 세 글자, 시어머니. 정민은 차마 그 전화를 받을 엄두가 나지 않아 먼 산을 보듯 벽면에 액자만 응시했어요. 하지만 진동은 멈출 기미가 없었고 곧이어 다시 화면이 번쩍였죠. 또 시어머니였어요.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1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무려 22통의 전화가 쏟아졌어요. 상담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 동안에도 정민의 가방 속에서는 끊임없이 진동 소리가 울려 퍼졌죠. 마치 정민의 영혼을 갉아먹으려는 해충의 날갯짓 소리처럼 들렸어요. 정민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폰을 꺼내 확인했어요. 부재중 전화 63통. 정민은 깊은 한숨을 내뱉으며 벽에 몸을 기댔어요. 문자 메시지 함에는 이미 수십 개의 비수가 꽂혀 있었죠. 당장 전화해. 무슨 일인지 알아야 할 것 아니냐. 며느리가 집안 망치려고 작정했어? 정민은 그 독설들을 하나하나 지워나갔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폰은 다시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죠. 정민은 이번엔 피하지 않고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너 왜 전화를 안 받아? 내가 지금 몇 번을 걸었는지 알아? 어른 전화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내가 아주 제정신이 아니구나. 옥자의 날카로운 고함이
귀청을 찢을 듯 울려 퍼졌어요. 정민은 미동도 없이 차분하게 대답했죠. 상담받고 나오는 길이라 못 받았습니다. 상담? 무슨 상담? 내가 이 시간에 남편 밥도 안 차려주고 어딜 돌아다니면서 상담을 받아. 법률 상담이요. 변호사 만나고 왔어요. 정민의 담담한 말투에 옥자는 잠시 숨을 몰아쉬더니 이내 더 큰 비명을 질렀어요. 법률 상담이라니. 너 지금 제정신이야? 집안에 경찰 오가고 변호사 오가는 게 무슨 자랑이라고 감히 그런 데를 가. 사돈 어른이 그렇게 가르치더냐? 네, 정신 제대로 차렸어요. 이제야 제가 누군지 보이거든요. 정민의 서늘한 목소리에 옥자가 가슴을 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가 남편 뒤치다꺼리를 제대로 못해서 집안 꼴이 이 지경이 됐잖아. 남편이 밖에서 좀 흔들리면 아내가 중심을 잡고 집안을 지켜야지 어디서 감히 변호사니 뭐니 하면서 남편을 범죄자 취급해. 집안이요?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집안은 어떤 건가요? 아들이 바람 피우고 아내 명의 카드로 명품 쇼핑하는 걸 지켜보는 게 집안을 지키는 건가요? 5년 전에도 그러셨잖아요. 그건 실수였잖아.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한 번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걸 평생 우려먹으면서 사람을 들볶아? 내가 그렇게 예민하니까 도연이가 밖에서 딴 생각을 하는 거 아니야. 옥자의 아나무인 격인 태도에 정민은 눈을 지시응시하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실수가 2번 반복되면 그건 습관이고 본성이에요. 어머님은 아들 잘못을 덮어주는 게 어른의 도리라고 생각하시나 본데 제 생각은 달라요. 말대꾸하지 마. 어디서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 따박따박 토를 달아. 내가 도연이한테도 충분히 타일렀어. 영업하는 사람은 주변에 여자가 좀 꼬이는 법이니까 처신 잘하라고 했단 말이다. 타일렀다고요? 아드님이 제 카드로 다른 여자랑 호텔 가고 명품 선물하는 걸 알고도 여자가 꼬이는 법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교육인가요? 정민의 목소리가 떨리며 커지자 길을 지나가던 행인들이 멈춰서서 정민을 쳐다봤어요. 하지만 정민은 아랑곳하지 않았죠. 목소리 낮춰. 밖에서 무슨 망신이야. 내가 이러니까 도연이가 정이 떨어져서 집을 놔두는 거 아니야. 망신은 어머님, 아들이 다 시켰어요. 제 카드가 정지돼서 병원비 10,000원을 못 내고 쫓겨날 때 어머님, 아들은 400만 원짜리 목걸이를 다른 여자 목에 걸어주고 있었다고요. 정민은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며 소리쳤어요. 그러자 옥자는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헐떡이는 연기를 시작했죠.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지금 가슴이 아파서 숨이 안 쉬어진다. 며느리라는 게 시어머니 혈압 올려서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지금 혈압이 200까지 올라갔어. 내가 죽으면 다 내 탓인 줄 알아. 어머님, 이제 그런 연극 안 통해요. 5년 전에도 똑같이 하셨잖아요. 혈압 200이라고 쓰러지는 척 하시고 응급실 갔지만 검사 결과는 너무나 정상이었죠. 건강 핑계 대면서 저 가스라이팅 하지 마세요. 뭐? 가스? 모시기? 너 정말 말끝마다 못 배워 처먹은 티를 내는구나. 시어머니가 아프다는데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연극이라니.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머님은 제가 아플 때 단 한 번이라도 괜찮냐고 물어보셨나요? 며느리는 아파도 당연히 참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고 어머님, 아들은 바람을 피워도 영업이니까 이해받아야 하는 사람인가요? 저는 이제 어머님, 아들의 보험 노릇 안 해요. 정민은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차갑게 말을 이었어요. 옥자는 분에 못 이겨 비명을 질러댔죠. 당장 집으로 기어들어와. 들어와서 도연이 발치에 엎드려 사과해. 안 그러면 내가 내 친정 부모님 찾아가서 얼굴에 침이라도 뱉어줄 줄 알아.
사과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최도연 씨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 건드리기만 해보세요. 제가 어머님 아들 유책 사유 하나하나 다 모아서 회사 게시판에 다 올릴 거니까요. 남편 이름 함부로 부른다고요? 아니요. 이제는 이름 부를 가치도 없어요. 정민은 옥자의 비명소리를 뒤로 한 채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폰은 곧바로 다시 진동하며 정민의 손바닥을 괴롭혔지만 정민은 망설임 없이 무음 모드로 바꿨어요. 화면 속에서는 끊임없이 전화가 오고 있었지만 정민은 폰을 가방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죠. 복수라는 게 이렇게 숨가쁜 일이었을까요? 정민은 근처 카페로 들어가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한참 동안 마음을 추스른 뒤 다시 폰을 꺼냈죠. 부재중 전화 88통. 정민은 허탈한 헛웃음을 지었어요. 옥자와 도현 그리고 신우이까지 합세해서 보낸 문자 메시지가 수십 개였죠. 도현이 인생 망치지 마. 집안 체면이 뭐가 됐어. 며느리 주제에 감히 어른 말을 거역해. 정민은 독사 같은 문자들을 하나씩 읽어내려가다 마지막에 온 옥자의 문자에 시선이 멈췄어요. 도연이가 영업비 좀 쓴 게 뭐가 문제야. 돈 벌려면 어쩔 수 없잖아. 결국 전부 다 알고 있었던 거네. 정민은 폰을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시댁 식구들은 도연의 외도와 사치스러운 생활을 이미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정민의 돈으로 그 허세를 유지하기 위해 정민을 속여왔던 거예요. 어머님, 저 이제 안 참아요. 그 사람이 저지른 빚과 추행들, 이제 직접 감당하게 하세요. 저는 더 이상 당신들의 ATM 기계가 아닙니다. 정민은 짧고 단호하게 답장을 보낸 뒤 휴대폰 전원을 완전히 꺼버렸어요. 그리고 차가운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켰죠.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서늘한 감각이 마치 정민의 결심을 굳혀주는 것 같았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당신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돈과 명예, 내가 하나씩 다 무너뜨려 줄게요. 창밖을 바라보는 정민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의 망설임은 없었어요. 눈물은 말랐고 그 자리에는 서슬 퍼런 복수의 칼날만이 번뜩이고 있었죠. 현관 초인종이 부서질 듯 요란하게 울려 퍼졌어요. 정민이 인터폰을 확인하기도 전에 문 밖에서는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문을 열자마자 숨을 헐떡이며 서 있는 건 신우이 미정이었어요. 화장은 눈물에 번져 엉망이었고 평소에 그 도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언니, 저 좀 살려주세요. 우리 얘기 좀 해요. 미정은 정민의 허락도 없이 거실 안으로 밀고 들어왔어요. 정민은 차가운 눈빛으로 한 발짝 물러나며 미정을 바라봤죠. 무슨 일이에요? 이 시간에 연락도 없이. 언니, 저 진짜 죽고 싶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미정은 거실 소파에 무너지듯 주저앉아 손수건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정민은 아무런 미동도 없이 팔짱을 낀 채 그 광경을 지켜봤죠. 뭐가 그렇게 힘든데요? 생활비가 한 푼도 없어요. 남편이 실직한 지 벌써 석 달째인데 재취업은커녕 술만 마시고 집구석에 박혀 있어요. 게다가 예전에 오빠한테 빌린 돈 이자도 갚아야 하고 카드값은 독촉장이 날아오고. 언니, 저 진짜 막막해요. 미정은 눈물을 글썽이며 애처로운 표정으로 정민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정민은 의자에 앉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죠. 그래서요? 그 얘기를 왜 나한테 와서 하는 거죠? 언니, 저한테 딱 3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정말 염치 없는 거 아는데 애들 학원비도 석 달째 밀려서 원장님이 전화 오고 난리예요. 다음 달에 남편 퇴직금 정산되면 꼭 갚을게요. 제발요, 언니. 미정이 정민의 무릎을 붙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정민은 서늘하게 그 손을 뿌리쳤어요. 저도 지금 돈 없어요. 어제 병원에서 진료비 10,000원이 없어서 쫓겨난 거 알아요? 4명의 카드 2개가 전부 정지됐거든요. 그래도 언니는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이 있잖아요. 그리고 친정에서 받는 상가 월세도 있잖아요. 제발 한 번만 눈 딱 감고 도와주면 안 돼요?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아가씨 오빠 카드 얘기부터 하죠. 그 카드들이 왜 막혔는지 진짜 몰라서 나한테 돈 빌려달라는 소리가 나와요? 정민이 폰을 꺼내 카드 결제 내역을 미정의 눈앞에 들이밀었어요. 미정의 동공이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죠. 연체돼서 막힌 거 아니에요? 오빠가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맞아요. 연체됐죠. 근데 그 연체된 내역 중에 아가씨 이름으로 된 게 수두룩하더라고요. 백화점 명품 의류 50만 원, 강남 유명 미용실 30만 원,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된 120만 원어치 생활용품들. 배송지가 전부 아가씨 집으로 되어 있던데요. 그건 오빠가 저 힘들다고 선물로 사주겠다고 해서. 미정이 말을 더듬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정민은 기가 막혀서 헛웃음을 터뜨렸죠. 오빠가 사주는 게 내 카드로 긁는 거였어요? 내 동의도 없이 내 명의로 된 카드를 신우이 생활비 대주는데 쓰는 게 정상이에요? 오빠 카드가 한도 초과로 막혀서 어쩔 수 없었다고요. 가족 사이에 좀 빌려 쓸 수도 있는 거지. 언니 정말 너무해요. 미정은 오히려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어요. 정민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미정을 내려다봤죠. 가족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남의 돈을 도둑질해서 쓰는 게 정당화되나요? 아가씨, 빌려달라는 말은 갚을 생각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작년에 빌려간 200만 원, 단돈 10,000원이라도 갚았어요? 갚겠다고 했잖아요. 형편이 안 돼서 못 갚은 걸 어떡해요. 언니는 돈도 많으면서 왜 그렇게 사람을 몰아세워요? 돈이 많든 적든 내 돈이에요. 내 피땀 눈물이 섞인 돈이라고요. 남편 실직해서 막막하다면서 그 돈으로 백화점 가서 옷 사고 머리할 정신은 있었나 보죠? 정민의 서늘한 일침에 미정은 할 말을 잃고 부들부들 떨었어요. 언니 제발이요. 애들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도와주세요. 오빠도 도와준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근데 언니가 카드 다 막아버리는 바람에 오빠가 돈을 못 주고 있잖아요. 최도연 씨가 약속한 건 최도연 씨 주머니에서 나와야죠. 왜 아내 주머니를 털어서 생색을 내요? 그리고 아가씨, 그동안 오빠가 다른 여자 만나고 다니는 거 다 알고 있었죠? SNS에 올린 그 명품 가방, 오빠가 그 여자랑 호텔 간 날 똑같은 매장에서 결제된 거잖아요. 그건 진짜 친구가 사준 거라니까요. 왜 자꾸 사람을 의심해요? 미정이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를 질렀어요. 정민은 차갑게 폰을 다시 내밀었죠. 그럼 그 친구 이름이랑 번호 대요. 내가 지금 당장 전화해서 확인할 테니까. 못하겠죠? 그 친구 이름이 정민의 카드니까요. 미정은 입을 굳게 다물었어요. 정민은 망설임 없이 현관문으로 걸어가 문을 활짝 열었죠. 당장 나가세요. 아가씨 얼굴 보는 거 구역질 나니까. 언니, 저 지금 나가면 정말 죽으라는 소리예요. 언니 진짜 독하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해요? 변한 게 아니라 이제야 정신을 차린 거예요. 공짜로 남의 돈 쓰던 시절은 끝났으니까 가서 당신 오빠한테나 매달려요. 정민은 차갑게 미정을 밖으로 밀어냈어요. 미정은 가방을 움켜쥐고 독서를 내뱉었죠. 언니 진짜 후회할 거예요. 우리 엄마한테 다 말할 거야. 며느리가 신우이를 길바닥으로 내쫓았다고. 오빠랑 이혼하게 내가 옆에서 계속 부추길 줄 알라고요. 그러세요. 어차피 그 집안 식구들 다 내 인생에서 도려낼 생각이었으니까.
적은 원래부터 적이었고 나는 이제야 그 쓰레기들을 치우는 것뿐이에요. 정민은 미정의 악을 쓰는 소리를 뒤로하고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현관문에 기대어 서 있자니 온몸의 힘이 탁 풀리며 손이 떨려왔죠.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죠. 소파에 주저앉은 정민은 깊은 숨을 몰아쉬며 휴대폰을 들었어요. 그리고 변호사에게 짧고 강한 메시지를 보냈죠. 명예 분리 및 카드 대금 청구 소송, 그리고 이혼 소송까지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세요. 단 한 푼도 넘겨줄 생각 없습니다. 정민은 창밖으로 저무는 노을을 바라보며 결연하게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 긴 세월 동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모든 착취와 배신, 이제 정민은 그 지옥 같은 굴레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당신들의 지옥이 시작될 거야. 최도현, 그리고 시댁 식구들. 당신들이 그렇게 비웃던 내 선의가 어떻게 당신들을 파멸시키는지 똑똑히 지켜봐요. 정민의 눈빛에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날카로운 복수의 다짐이 서려 있었어요. 이제 끝이 아니라 정민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변호사 사무실의 공기는 무거울 정도로 정적이 감돌았어요. 정민은 떨리는 시선으로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서류 뭉치를 응시했죠. 정민 씨,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여기 내역들을 좀 보세요. 전부 정민 씨 명의로 되어 있네요.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짚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정민은 마른 침을 삼키며 물었죠. 정확히 얼마나 되는 거죠? 제가 감당해야 할 빚이요. 신용카드 4개, 할부 금융계약 6건, 그리고 최근에 실행된 고금리 신용대출 2건까지 총 채무액이 무려 8,500만 원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모든 계약의 주체가 정민 씨 본인으로 되어 있어요. 정민은 순간 머리를 둔기로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8,500만 원. 평범한 직장인인 정민이 몇 년을 숨만 쉬고 모아야 만질 수 있는 거액이었죠. 떨리는 목소리로 정민이 다시 되물었어요. 그럼 남편 명의로 된 건요? 도연 씨가 쓴 돈인데 그 사람 이름으로 된 빚은 하나도 없나요?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죠. 남편분 명의로는 본인 신용카드 연체금 300만 원이 전부입니다. 그 외에는 깨끗해요. 사실상 본인의 신용은 바닥이라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정민 씨 명의를 빌려 모든 소비를 해결해 온 걸로 보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거 다 남편이 쓴 거예요. 접대한다고 가져가고 자기 차 수리한다고 가져가고 호텔이며 명품이며 결제한 장소도 다 그 사람 동선이랑 일치한다고요. 정민은 억울함에 목이 메어 소리쳤어요. 하지만 변호사의 대답은 냉혹할 정도로 현실적이었죠. 법적으로는 명의자가 최종 채무자입니다. 비록 남편분이 카드를 긁고 다녔다는 증거가 있더라도 그 카드 발급과 대출 정민 씨가 동의하고 명의를 빌려준 꼴이라 당장은 정민 씨가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쓰지도 않은 돈 때문에 제 인생이 저당 잡혀야 하나요? 지금 당장은 채무를 정민 씨가 이행해야 하지만 소송을 통해 남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남편분 재산이 거의 없어서 실제로 돈을 받아내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됩니다. 우선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명예 분리부터 진행해야 해요. 정민은 힘없이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었어요. 눈앞이 캄캄해지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그동안 남편을 믿고 시댁을 배려하며 살았던 세월이 8,500만 원이라는 거대한 빚더미가 되어 돌아온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명예 분리를 하면 이제 그 사람이 제 카드를 못 쓰게 되는 건가요? 네. 카드 사용 정지는 물론이고
공동 명의로 된 하이패스, 연계 계좌까지 싹 다 끊어낼 겁니다. 추가적인 대출이나 계약도 원천 차단할 거고요. 여기 이 위임장에 서명해 주세요. 정민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었어요. 서명하는 그 짧은 순간에도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지만 이름 석자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또박또박 써내려갔죠. 이건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지옥 같은 족쇄를 끊어내겠다는 선전포고였어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서자 거실 소파에는 도연이 마치 제 집 안방 주인인 양 거드름을 피우며 앉아 있었어요. 정민을 보자마자 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죠. 야, 너 아침부터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녀? 사람 밥도 안 차려놓고 카드도 안 돼서 점심도 못 먹었잖아. 변호사 사무실 갔다 왔어요. 우리 빚 정리 좀 하려고요. 정민이 가방을 바닥에 내팽개치듯 내려놓으며 차갑게 대답하자 도연의 표정이 단번에 일그러졌어요. 변호사? 미쳤어? 부부 사이에 웬 변호사야? 그리고 빚 정리라니 그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우리 빚이 8,500만 원이더라고요. 당신이 4명에 가져다가 펑펑 쓰고 다닌 돈 말이에요. 근데 당신 이름으로 된 건 300만 원이 전부라면서요? 정민의 목소리가 거실 가득 서늘하게 울려 퍼졌어요. 도연은 잠시 당황하는 듯 하더니 이내 뻔뻔하게 어깨를 으쓱했죠. 그래서? 그게 뭐 어때서? 내가 내 돈으로 쓴 거야? 다 우리 가족 잘 살자고 사업상 투자한 거잖아. 부부니까 명의가 누구든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공동재산인데. 공동재산? 웃기지 마요. 빚만 내 명의고 재산은 하나도 없는데 뭐가 공동이에요? 당신이 명품 사고 호텔 갈 때 나한테 물어보기라도 했어? 이건 투자가 아니라 도둑질이야. 말 조심해. 누가 도둑질을 했다고 그래. 너도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먹고 살았잖아. 내 카드가 막혔으니까 내 거 좀 쓴 게 그렇게 죄야? 도연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위협적인 기세였지만 정민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이제 그런 헛소리 안 통해요. 오늘부로 당신이 쓰는 4명의 카드들 전부 정지시켰고 명예 분리 신청도 끝냈어요. 이제 당신 이름으로 된 빚은 당신이 직접 갚으세요. 뭐? 카드 정지? 너 진짜 돌았구나. 나 당장 내일 중요한 영업 미팅 있는 거 몰라? 접대비 결제 안 되면 계약 다 날아가는데 내가 책임질 거야? 당장 풀어. 영업? 다른 여자 만나서 비싼 밥 먹고 가방 사주는 게 영업이에요? 실적도 하나 없으면서 접대비만 축내는 건 영업이 아니라 구걸이죠. 당신 카드로 하세요. 아니면 그 잘난 회사 법인 카드라도 쓰든가. 정민의 냉소적인 말투에 도연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어요. 자존심이 상한 듯 주먹을 꽉 쥔 도연이 으르렁거렸죠. 너 진짜 끝까지 이럴 거야? 나 망하면 너도 망하는 거야. 우리가 남이야? 아니, 이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될 거예요. 당신이 저지른 채무, 당신이 만난 여자들, 법정에서 하나하나 다 따져줄 테니까 기대해요. 그때 도연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시어머니 옥자였죠. 도연이 도끼 어린 눈으로 정민을 쏘아보며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지금 저 여편네가 미쳤나 봐. 변호사까지 사서 집안 풍비박산 내려고 작정했어. 폰 너머로 옥자의 카랑카랑한 비명이 들려왔어요. 확성기 기능을 켠 듯 거실 전체에 옥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너 거기 있지? 당장 그 집 멈춰. 가족끼리 창피하게 무슨 변호사야. 내가 집안을 지켜야지. 어디서 감히 남편 앞길을 막아. 정민은 도연의 손에서 폰을 낚아채듯 가져와 전화기에 대고 차갑게 소리쳤어요.
어머님, 가족이면 제 명의로 8,500만 원 빚을 만들어도 되는 건가요? 어머님, 아들이 밖에서 다른 여자한테 명품 퍼부어 줄 때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고는 계셨잖아요. 그거야 도연이가 돈 벌려고 어쩔 수 없이 쓴 거지. 며느리가 남편 뒷바라지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이해를 해야 남편이 기가 살아서 돈을 벌어오지. 이해는 5년 전에 끝났어요. 그때 어머님 말씀 믿고 용서한 결과가 이거네요. 이제 저는 법대로 할 겁니다. 더 이상 당신들 호구 노릇 안 해요. 정민은 말을 마치자마자 전화를 뚝 끊어버리고 도연의 발 밑으로 폰을 던졌어요. 멍하니 서 있는 도연을 지나쳐 안방으로 들어간 정민은 문을 걸어 잠갔죠. 침대에 주저앉아 아까 변호사 사무실에서 가져온 서류들을 다시 펼쳤어요. 종이 위로 툭툭 떨어지는 눈물은 비참함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을 찾은 듯한 해방감이 느껴졌죠. 이혼만이 답이야. 아니, 이혼은 시작일 뿐이야. 정민은 이를 악물며 다짐했어요. 자신을 갉아먹던 기생충 같은 인간들을 모두 털어내고 무너진 인생을 조각조각 다시 맞춰나가겠다고 말이죠.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내뱉는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정민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그녀의 마음은 이미 지옥 같은 이 집을 떠나 차가운 복수의 길로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정민은 묵직한 캐리어 손잡이를 꽉 쥐고 차가운 현관문 앞에 섰어요. 신발장에 놓인 도연의 구두와 자신의 낡은 운동화를 번갈아 보며 이 집에서 보낸 세월을 단숨에 정리했죠. 찬란했던 청춘과 헌신했던 중년의 시간이 이 좁은 복도 끝에서 마침표를 찍으려 하고 있었어요. 소파에 널브러져 있던 도연이 인기척에 고개를 들며 비틀거리며 일어났죠. 너 지금 진짜 그 가방 들고 나가는 거야? 설마 했는데 진짜 독하다. 너도. 네. 나가요. 다시는 이 문턱 넘을 일 없을 거예요. 정민의 대답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짧았어요. 도연은 코방귀를 뀌며 비열한 비웃음을 지어 보였죠. 야, 너 착각하지 마. 이 나이에 이혼하고 나가면 누가 너 같은 걸 데려가기라도 할 줄 알아? 이제 53이야. 50 넘은 이혼녀를 세상 천지에 누가 반겨준다고 이 난리야? 밖은 지옥이야. 이 미련한 여자야. 누가 날 데려가길 바라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라는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뿐이지. 혼자 죽는 한이 있어도 당신 얼굴 보며 사는 것보다 100배는 나을 테니까. 정민은 망설임 없이 문고리를 잡았어요. 당황한 도연이 달려와 정민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죠. 너 진짜 후회한다. 당장 그 손 안 놔? 밖에서 혼자 월세 내고 관리비 내면서 얼마나 버틸 것 같아? 하루도 못 가서 돈 없다고 울며 불며 기어들어올걸? 당신 걱정이나 하세요. 4명의 카드 끊겼으니 이제 그 여자들한테 커피 한 잔도 못 사줄 텐데 당신이야말로 얼마나 버티나 보죠. 난 당신보다 훨씬 아주 잘 살 거니까. 정민은 혐오스럽다는 듯 도연의 손을 뿌리치고 문을 열어젖혔어요. 등 뒤로 가봤자 얼마 못 가. 일주일도 안 돼서 무릎 꿇고 빌면서 들어올 거야. 라는 도연의 악에 바친 소리가 들렸지만 정민은 돌아보지 않고 문을 쾅 닫았어요. 차가운 복도 공기가 허파 깊숙이 들어오자 비로소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았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짧은 순간에도 휴대폰은 미친 듯이 진동했어요. 시어머니 옥자였죠. 정민은 수신 거부를 누르고 액정을 노려봤어요. 곧바로 날카로운 문자가 도착했죠. 너 당장 집에 들어가. 노인네 가슴에 대못을 박아도 유분수지. 내가 사람이야? 당장 안 들어가면 내가 내 직장까지 찾아갈 줄 알아. 정민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문자를 삭제해버렸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1층에 내려선 순간 정민은 마치 다른 세계로 발을 내디딘 것 같은 해방감을 느꼈죠. 친구가 당분간 비워두기로 한 작은 원룸에 도착해 짐을 내려놓고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퀴퀴한 집안 공기가 아닌 자유의 냄새가 섞인 바람이 불어왔죠. 그때 또다시 폰이 울렸어요. 이번엔 신우이 미정이었죠. 정민은 한숨을 크게 내쉬며 전화를 받았어요. 언니, 진짜 집 나왔다면서요? 엄마가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무책임해요? 오빠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고요. 무책임? 그 단어는 아가씨 오빠한테 어울리는 말이죠. 내 명의로 8,500만 원 빚지고 딴짓한 사람한테요. 언니는 그래도 월급이 나오잖아요. 오빠는 지금 카드 다 막히고 신용불량자 되게 생겨서 영업도 못 나간대요. 가족끼리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등에 칼을 꽂아요? 미정이 울음 섞인 소리를 질렀어요. 정민은 조용히 창밖을 응시하며 대꾸했죠. 영업을 못 나가는 게 아니라 내 돈으로 부리던 허세를 못 부리는 거겠죠. 아가씨, 그동안 내가 당신네 가족들 위해서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진짜 몰라서 그래요? 언니,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요. 우리 엄마 고혈압으로 쓰러지시면 어떡해? 오빠도 지금 죽고 싶대요. 제 형편 힘든 거 빤히 알면서 언니마저 이러면 우리는 다 굶어 죽으라는 거예요? 알아요. 다 아는데 이제 내가 왜 그걸 책임져야 하죠? 우린 이제 남이에요. 아니, 남보다 못한 원수지. 가족이잖아요. 피보다 진한 게 가족인데 어떻게 그렇게 딱 잘라 말해요? 미정의 억지에 정민은 서늘한 비웃음을 흘렸어요. 가족? 가족이면 4명의 도용해서 명품 사고 호텔 다녀도 되는 거예요? 내 동의도 없이 카드 긁고 빚더미에 앉혀도 이해해야 하는 게 가족이야? 그건 가족이 아니라 기생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건 오빠가 사업상 어쩔 수 없어서 나중에 다 잘 되면 갚으려고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안 한 거예요. 책임질 생각도 미안함도 처음부터 없었던 거지. 아가씨, 이제 전화 끊을게요. 생활비니 뭐니 하는 소리는 법정에서 판사님한테 하세요. 내가 줄 수 있는 건 법원에서 정해주는 위자료 청구서뿐이니까. 미정이 비명을 지르며 뭐라 더 소리쳤지만 정민은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연락처를 열어 도현, 옥자, 미정의 번호를 하나하나 차단 목록에 넣었죠. 화면에서 그들의 이름이 사라지자 비로소 원룸 안에는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어요. 창밖을 보니 어느덧 붉은 해가 지고 있었죠. 정민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중얼거렸어요. 조용하네. 정말 조용해.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바위를 내려놓은 듯 어깨가 가벼웠죠. 주말 아침 정민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늦잠을 잤어요. 예전 같으면 시어머니의 독촉 전화에 불려나가 아침상을 차리고 잔소리를 들어야 했을 시간이었지만 지금은 향긋한 커피 향과 토스트 한 조각뿐이었죠. 이게 평화였구나. 내가 잊고 살았던 게 이거였어. 정민은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에서 미소를 지었어요. 오후에는 소식을 들은 친구가 찾아와 정민의 손을 꼭 잡아주었죠. 정민아, 정말 고생 많았어. 잘 왔다. 이제 내 인생만 생각해. 힘들면 언제든 나한테 기대고. 친구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참아왔던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정민은 씩씩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이 되어 혼자 끓여 먹는 라면 한 그릇이 백화점 식당에서 먹던 진수성찬보다 훨씬 달콤했죠. 차단된 번호함에는 여전히 수십 통의 문자가 쌓여 있었지만 알림은 뜨지 않았어요. 도연이 인생 망치지 마. 천벌 받을련. 같은 악담들이 가득하겠지만
정민은 이제 그것들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어요. 월요일 아침 정민이 다시 병원에 출근하자 동료들이 놀라며 물었죠. 정민 씨, 오늘따라 얼굴색이 너무 좋아 보여요. 무슨 좋은 일 있었어요? 네. 집 청소를 좀 대대적으로 했거든요. 필요 없는 것들, 낡고 썩은 것들을 전부 내다 버렸더니 속이 다 시원하네요. 정민은 창구에 앉아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퇴근길 버스 안에서 변호사에게 이혼 조정 신청이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을 때 정민은 창밖을 보며 작게 웃었죠. 이제 정말 끝이 보여요. 좁은 원룸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는 순간 정민은 생애 처음으로 혼자라는 사실이 외롭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무도 나를 비난하지 않고 아무도 내 지갑을 노리지 않는 이 공간. 밤늦게 모르는 번호로 며느리, 나 엄마다. 할 얘기 있으니 제발 전화 좀 받아라라는 문자가 왔지만 정민은 일말의 망설임 없이 그 번호까지 차단해버렸어요.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방 안에서 정민은 평온하게 눈을 감았죠. 탈출했어. 진짜로 탈출한 거야. 지옥을 건너온 정민의 얼굴에는 눈물 대신 승리자의 담담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이제 그녀의 인생 이막은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양이 아닌 오롯이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채워질 준비를 마쳤어요. 이번 사연을 갈무리하며 작가로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흔히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면죄부라고 착각하곤 하죠. 하지만 정민의 사례처럼 그 울타리가 누군가에게는 일방적인 착취와 기만이 허용되는 지옥이 되기도 해요. 특히 외도를 실수라는 이름으로 용서했을 때 남편 도연과 시댁 식구들이 보여준 태도는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기죠. 가해자에게 준비되지 않은 용서는 반성이 아니라 더 큰 일을 저질러도 된다는 확신을 심어줄 뿐이에요. 8,500만 원이라는 빚보다 정민을 더 아프게 했던 건 자신의 헌신을 당연시하며 영업과 가족이라는 핑계로 기생했던 인간들의 뻔뻔함이었을 거예요. 이 나이에 나가서 어떡할 거냐는 도연의 가스라이팅은 역설적으로 그가 아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증명해요. 홀로 서기를 선택한 정민의 용기를 응원해요. 진정한 평화는 인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갉아먹는 관계를 과감히 도려낼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의 곁에 있는 가족은 안식처인가요? 아니면 족쇄인가요? 정민의 새로운 시작이 그 답이 되길 바랄게요. 여러분은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이 사연이 남의 이야기 같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남겨주세요. 비슷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